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5일 두산인프라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8%, 코스닥 0.6% 오르면서 둘 다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상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환율 또한 이제 이렇게 또 조정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조정 아닌 조정을 받았는데요. 고용 지표가 이제 실망스러운 지표로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진압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지금 미유 변이가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뭔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미국 증시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이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투자자들이 미리 이제 매도를 좀 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그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확실히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는 다 같이 내렸지만 올라올 때는 좀 어떤 특정한 종목 위주로만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 꽤나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떤 종목들을 보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는 일단 5일선 잘 받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1선의 추세까지 돌리면서 쭉 이제 위로 올라가 줄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이렇게 바로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네요. 월봉도 뭐 9월 달에는 또 플러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렇게 4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 다음에 환율 상승으로 인한 그런 우리나라 증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증시를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이미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완벽하게 상승을 시켰고요. 이 정도 기세라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다 진행이 잘 되었고요.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이 또 이렇게 매수를 했고, 기간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코스닥 쪽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수급은 사실 어떤 특정한 세력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사고 팔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로는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로 확인을 하고 지수 선물 정도는 뭐 간단하게 지수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우존스 조금 내렸고요. 나머지 이제 유럽 증시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또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 불식으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지금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천천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마치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무상감자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11,800원으로 금요일에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급락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렀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주가가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정 가격에서 지금 받치는 물량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별로 보았을 때도 지금 100만 주 가량 거래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전체적인 거래 자체가 별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급락 이후에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월 21일에 인적 분할이 완료되고 한번 바짝 상승한 이후에는 뭔가 이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만든 뒤에 이렇게 이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는 위로 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이 좀 같이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그런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급락을 한 번 더 해버리는, 결국에는 이전에 2차 상승이 나오기 전 그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41선을 받치는 채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요 정도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더 하락은 사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만약에 241선을 깨버리면서 더 내려간다면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만큼 60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무상 감자라든지 유상증자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 그런 식으로 얘기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만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상당히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짜증나는 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 뒤에 한참 동안 이제 옆으로 가다가 좀 자리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공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일정에 맞게 이 주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1차 유상증자 가격이라든지 2차 유상증자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맞게 주가가 움직일 거고요.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샀다가 팔았다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급 자체도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인프라코아를 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별로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별로 크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매도를 했을 때가 아마 8월 26일, 27일 정도고요. 나머지는 크게 집계를 해도 한 10만 주, 2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그런 이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 주가가.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 이 241선을 사실은 받치면서 이때까지 두산인프라코아가 진행을 해 왔던 터라서 한번 이제 오랫동안 하락을 할 때는 241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241선을 한번 넘고 나서는 크게 깨지 않는 선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 241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차, 2차 유상증자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올리더라도 아무래도 8천억 가까이의 그 유상증자 신주가 또 발행이 되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게 확실히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유상증자 일정이 끝나고 신주가 발행되고 그래도 몇 개월은 지나야지 주가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두산인프라코아가 뭔가 좀 원래 가격을 찾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도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요. 그래서 일단 월봉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돌파를 한번 하고 급락을 한 상태인데요. 월봉 입장에서도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의미 있는 자리죠, 사실은. 네, 이전에 좀 받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고점을 한번 넘지도 못했던 그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주가를 받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산인프라코아 그 무상감자, 유상증자 소식에 좀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대형 굴착기를 곳곳에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수주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집트 국방부와 36톤 대형 굴착기 28대를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카이로 간 전철 구축 사업에 이렇게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이제 이집트 국방부로부터 30대 건설 기계 장비를 수주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대형 굴착기를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집트와 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전체 건설 기계 장비 시장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를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 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중동 쪽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신용평가도 얼마 전에 A 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크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상황이 일단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고 BBB 플러스네요. 그래서 신용 등급도 좀 상승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차곡차곡 뭔가 재무 개선도 진행이 되었고 이제 대주주도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 맞게 좀 흡수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일단 조금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도 지금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참 갑자기 급락을 해서 좀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아의 그 유상증자 대규모를 또 이제 쓰이는 데가 DICC 20%를 매수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비용을 또 이제 메꾼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가 사실은 불가피했다라는 평가고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상증자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사실 이제 거의 다 줄었다가 좀 늘어났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렇게 30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9월 2일과 9월 3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거래량도 좀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뭔가 두산인프라코아가 공매도 거래도 줄고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할까요? 시장에서의 그런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계속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신용 쪽에 대차를 보게 되면 대차도 지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74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또 570만 주까지 감소를 하였고요. 이전에도 400만 주 때까지 좀 감소를 했었는데요. 급하게 늘어나다가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 이후에는 또 감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도 10% 정도, 10.4%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는 일단은 이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은 뒤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주식을 보면 옆으로 한참 횡보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주주분들도 좀 가져가실 분들은 좀 마음을 먹고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